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센터 홍은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인데 9월 24일입니다. 그죠? 9월이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근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추석 연휴를 당연히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고 있었던 부분인 거고, 근데 이제 추석 연휴 때문에 이게 뭐 빠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죠? 추석 연휴 때문에 시장이 이제 밀리는 건 아니지만, 연휴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어떤 불안감, 이제 그런 것들이 개인들 입장에선 굉장히 뭐 멘탈적으로 취약하게 만들어진 이제 그런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좀 볼까요? 간단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오늘 같은 시장을 여러분들 이제 경험을 하고, 뭐 오늘 같은 시장이 아닌 거죠. 지금 며칠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상승을 해도 며칠 동안 계속 올라가고, 요즘 장의 트렌드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변동성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게 문제죠. 그죠? 올라갈 때 나한테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날아갔어. 반대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손쓸 틈도 없이 그냥 밀려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요즘에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매매하면 유리합니다라는 것도 그동안에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현금 비중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 드렸고, 물론 현금도 중요하지만 종목, 그죠? 또 이제 종목 선정이나 이런 것들, 특히나 이제 저희 VIP 가족분들은 종목 이번 주에 받아보신 거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장중에 이제 제가 추천드린 거, 특히나 전략 종목 말고, 물론 전략 종목에서도 여러분들 겹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거 지금 사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찍어드렸던 거 있잖아요. 찍어드렸던 거, 그죠? 이거 굉장히 좀 좋으니까 이거 지금 삽시다. 이제 그런 종목들이 오늘, 그 다음에 어제 급등을 하면서 또 좋은 차익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볼게요. 지금 8월 달에 확진자가 어떻게 증가되면서 뉴욕 증시는 좋은데 시장이 빠졌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한번 또 크게 출렁했죠. 왜? 3월 달에 바닥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차트를 조금 더 키워볼게요. 자, 지금 보면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비슷합니다. 3월 달에 여러분들 전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도 한 30% 이상 밀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상황들이 만들어질 뻔한 상황들이 이제 3월 달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밀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빠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빠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박스권이 만들어질지 아닐지는 아직은 몰라요, 사실상. 그죠? 그 다음에 박스권이 훼손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가 깨진다 하더라도 뭔가 이제 매수할 때 강하게 치고 올리면 다시 그냥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추세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추세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너무 추세에 맞는 대응보다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아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그러니까 차트를 완전 무시하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차트보다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좀 좋다.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오늘 지금 시장이 굉장히 조금 조정을 받았고, 이게 연속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반등 없이 계속 빠지면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누군가는 종목 딱 샀는데 추천 종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매매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매수하고 밀렸어. 매수하고 밀렸어. 근데 지금 마이너스 뭐 10%, 뭐 마이너스 15%, 뭐 마이너스 20%, 뭐 비중 상관없이, 뭐 마이너스 20%라도 비중이 5%면 괜찮습니다. 뭐 마이너스 3%, 비중이 뭐 3%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진짜 크게 몰빵을 질러 놓은 거 아니면 괜찮아요. 왜? 어차피 저점 매수할 기회를 충분히 주기 때문에 그래요. 빠진 시장이니까. 3월달에 기억하시면 그냥 편합니다. 이제 그 부분들은. 그죠? 3월달, 왜? 저점 매수했으면 여러분들 올라왔을 때 뭐예요? 돈 많이 벌 수 있었네. 그죠? 그러면 이제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러니까 내가 대응할 타이밍을 안 준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악재가 계속적으로 설상가상, 그죠? 엎침대 덮친다, 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주에 조정받아서 또 빠졌는데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밀리고,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또 밀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속적이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개인들이
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장중 투매는 여러분들 아직 제대로 나오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장중 투매는 언제? 요때 나오겠지. 왜 전저점 깨지면 팔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들 왜 개인들은 대부분 차트만 보고 매매하니까 그래요. 예. 개인들은 대부분 차트만 보고 매매하니까. 내지는 야, 저 사람 돈 벌을 때 나도 저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래서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자, 이제 어찌됐건 중요한 부분들은 전저점이 깨질 때 개인 투매 많이 발생을 하고, 투매 있죠. 투매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지표입니다. 무슨 지표예요? 매수 지표예요. 매수 지표. 사실상. 하지만 투매를 버티는 개인들이 별로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사실상. 왜? 남들이랑 분위기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락의 이유가 여러분들 보시면 뭐 뉴욕이죠. 뉴욕 증시 하락, 미국장도 빠졌어요. 미국장 왜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트럼프도 이게 천재 같기도 하고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되게 답답하거든요. 사실상 미국장이 지금 급락하면 트럼프가 여러분들 재선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상. 근데 단순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식하는데 정권이 증시에 부정적인 정책을 쓰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지하겠어요? 지지 안 하지. 그죠? 그죠? 야, 씨, 난 주식하는데, 주식 백날 해봐야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을 내놓으면 지지하겠냐고. 그러니까 시장 빠지는데 도움을 주면 사실상 지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하고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간 거지. 지금 트럼프 지지율은 여러분들 주가가 빠지면 같이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신 나가가지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나 이번에 저도 불복할 거야. 평화로운 정권 이항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성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불안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국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우려감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민주화가 또 잘 진행된 국가이기도 하고 세계 최대의 슈퍼파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한 명의 인물이 그런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이빨 빠진 호랑이가 이제 끝났고 만약에 투표를 했는데 문제없이 마무리됐으면 그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예요. 하지만 시장은 그것도 지금 뭐야?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고 자영업자분들이 힘들고 돈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뭐예요? 돈을 지원을 해주고 선별적으로.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양책을 써야 돼. 왜?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으니까. 항공사 망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뭔가 정부에서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일자리가 사라지겠지. 근데 그 일자리가 사라지면 당연히 경제는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부양책이 미국도 또 필요한 건데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붓더라도 계속 지원을 하다 보면 이게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뭐가 발생해? 뭐 백신이 나오든 아니면 뭐 치료제가 나오든 아니면 진짜로 어떤 봉쇄 정책에 의해서 코로나가 중국처럼 진짜 종식이 된다거나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어찌됐건 지금 상황은 부양책을 원하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회방 놓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국회 간 사이가 힘들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게 예산안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안 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빠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뉴욕이 이제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뭐가 나왔어요? 북한, 그죠? 다들 뉴스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확진자가 다시 120명대로 올라왔다. 60명에서 금방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시장에 악재로 좀 작용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글쎄 이제 북한은 제가 볼 때는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만 항상 북한 이슈는 매수 기회였던 적이 굉장히 좀 많죠. 그죠? 그래서 아침에는 사실상 나스닥 선물이 밀렸어도 어떻게 우리나라 증시가 양봉물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확진자 조금 증가하고 북한 이슈까지 나오니까 오히려 수급이 좀 뒤바뀌어 버렸더라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지금 오늘 3박자 이것 때문에 오늘 더 매도가 지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조목조목 좀 따져봐야 돼요. 그냥 말 그대로 투매 있죠, 여러분들. 야, 그냥 빠지니까 난 무조건 팔아야겠어. 그러니까 팔 거면 차라리 그 전에 그냥 현금 들고 계속 시켜 보시든가.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는 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가격은 좋은데
그러니까 주식이 있어서 가격이 좋은 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이때 왜 3월 달에 바닥 잡은 이유가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 많이 팔았네, 좀 다시 사자, 그래서 올라간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라는 건 사실 무시 못해요.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극장에서 영화 보다가 이런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 극장에서 영화 보다가 사람들이 꽉 차 있어. 갑자기 막 연기가 나. 근데 누가 불이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다 뛰쳐나가겠지. 그럼 다 뛰쳐나가면 사람들이 막 엉키고 해갖고 넘어지는 사람, 다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정신 차려 보니까 큰 불이 아닌 거야. 별거 아니네 라고도 마무리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심리가 안 좋으면 그래서 의도치 않게 주가의 어떤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조목조목 좀 따져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뭔가 이제 돈을 안 풀어서 괜히 불안하고 뭔가 불안하고. 근데 지금까지 기업들의 실적은 좋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경제 지표도 많이 좋아진 상태고, 물론 코로나 확진자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그죠? 많이 밀렸고. 그럼 여기서 이제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을까요?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 또 얼마 전에 뉴스 나왔죠. 어떤 뉴스 나왔어요? 중국의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해도 좋다. 어디에서? 인텔에서. 그죠? 왜 그런 게 나왔을까요? 결국에는 자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새벽에 미국이 나스닥이 3% 빠졌죠. 지금 1% 정도 또 밀리거든요. 근데 계속 지수가 빠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경제 그냥 망하게 냅둘까? 그렇진 않겠죠. 뭔가 여기서 액션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액션이 나오게 돼 있고 그 액션이 뭘로 작용해요?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해야 된다? 홀딩 내지는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딱 두 가지잖아요. 특히나 저는 개인 투매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거든요. 개인 투매. 왜? 개인들이 정말 야 이거 주식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차트 보셨지만 우리나라 지금 차트가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어. 전저점 깨진다. 이거 전저점 깨지면 또 급락 나오겠나라는 생각 머릿속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투매의 어떤 원인은 뭐냐면 내가 지금 종목이 마이너스 20%다.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 마이너스 25% 돼도 그게 그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상황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에서는 마이너스 20%나 25%나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 근데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하지 않는 개인들이 문제인 거지 항상. 근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 특히 이제 세력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메이저 세력들은 그런 물량을 잡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런 물량들을 잡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짜리 주식이 여러분들 마이너스 25% 됐다가 반등 나오면은 마이너스 15%까지 가거나 마이너스 10%까지 가면은 25% 찍고 반등 나오면 기다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여기서 팔아요. 왜? 돈을 더 넣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도 시장 심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왜? 지나고 보면은 제가 진짜 투매 나옵니다. 개인 투매 나옵니다. 제가 오늘도 그랬죠. 오늘 많이 빠졌다고 제가 개인 투매 나온다고 이야기 안 했거든요. 사실. 그죠? 많이 빠지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리입니다. 라고만 했지. 개인 투매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개인 투매는 아직 안 나왔어요. 하지만 신용장고는 어떻게? 줄어들죠. 이것도 한번 좀 볼 텐데 이거 먼저 보고 제가 이 표 설명 한번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요 파란색이 여러분들 신용장고거든요. 신용장고가 이렇게 올라가. 부채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근데 예탁금도 올라가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비율의 문제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탁금은 뭔데? 순수하게 자기 돈, 그죠? 신용잔고도 뭐예요? 근데 예탁금이 만약에 1조 원 늘어나는데 신용잔고가 1,000억 늘어난다고 이건 리스크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1조 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뭐 5천억의 신용잔고가 늘어난다거나,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어떤 비율이 높아지면 이건 문제인데 사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이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신용잔고도 많을 뿐인 거지. 사실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봉이 1억이야. 연봉이 1억이야.
근데 1,000만 원 빚 있다고 이게 리스크예요? 2,000만 원 빚 있다고 리스크예요? 5,000만 원 빚 있다고 리스크예요? 1억 있다고 빚 있다고 리스크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연봉보다 더 많은 빚이 됐을 때 그게 이제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언론 보면은 신용잔고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물론 지금 보시면은 등락이 있죠. 예탁금이. 왜 그럴까요? 카카오게임 이제 청약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또 뭐야? 빅히트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10월 중순에 있어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빅히트 상장 관련주로 오늘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보시면은 요렇게 신용이 꺾일 때 여러분 요때 있죠. 요때 지금 크게 빠졌어요. 3월달, 2월달 막판에 진짜 크게 털린 거거든요. 이건 기관들, 개인들 다 털리죠. 근데 이거 털리면 누가 사? 저점 매수. 돈 많은 애들 하는 거야.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매도를 누군가 하면 누군가 매수를 해줘야 매도를 할 수 있다고. 그죠? 근데 신용이 털린다는 얘기는 누군가 사들였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 근데 다 시기적으로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볼게요. 언제예요? 5월달, 6월달.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언제예요? 8월달. 그죠? 8월달 어떻게 되어 있어? 8월달 신용이 위에서 위에 꺾이니까 어떻게 바닥 잡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6월달도 마찬가지고. 그지?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자 이제 그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꺾였는데 오늘자가 여러분들 아직 포함이 안 됐어. 오늘 4% 이상 폭락 나왔어. 오늘 4% 이상 폭락 나왔으면 이게 한 번 쭉 꺾인다고요. 근데 만약에 한 번 더 꺾이면은, 그러니까 이왕 여기까지 온 거 탈탈 털어먹겠어라고 세력들이 장난질을 친다면 현재로서는 더 내려오겠지. 근데 거기에 이제 예탁감이 만약에 증가되면은 요건 또 호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시그널 자체가 지금은 뭔데? 그러니까 얻어맞은 자리잖아요. 하지만 이 얻어맞은 자리가 뭐 생각적으로, 그러니까 마인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두려움이 가득한 거지. 근데 이제 그 두려움이 가득한 거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면 항상 똑같은 개인들이에요.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바닥에 팔고 고점에 사고. 그지? 그럼 내가 이제 그런 개인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개인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 미리 움직였었어야죠. 미리 움직였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매도보다는 홀딩 내진 매수가 맞다라는 거죠. 자리가 물론 말씀드렸지만 더 하락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현재 왜냐면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매수도 강할 때 매도도 강할 때 항상 뭐 관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그러니까 세게 달리는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끽 밟으면 쭉 미끄러지잖아요. 그죠? 속도가 빠를수록 많이 미끄러지죠. 관성 때문에 그래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매수도. 그러니까 매수가 많이 들어왔을 때는 꺾이는 게 좀 늦어지고 매도가 많이 지금 나올 때는 올라가는 게 좀 늦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보시면 오늘도 어떻게 돼 있어? 여기 잠깐만요. 아 여기 지금 안 집힌다. 잠깐만 여기 화면에 이거 좀 일단 빼고 제가 다른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은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이 지금 사실상 수급의 문제 주체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 됐건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코스닥 여러분들 볼게요. 왜 개인 비중은 코스닥이 훨씬 높잖아요. 그죠? 자 볼게요. 여기서 지금 요게 개인이에요. 요게 파란색이 외국인입니다. 오늘 1200억 정도에서 어떻게 해요? 400억 정도로 매도가 줄었습니다. 얼마? 저점 매수 800억 들어왔어요. 지금 큰 금액이에요. 큰 금액. 왜? 개인들이 파는 거, 그 다음에 기관들이 파는 거. 근데 종가에 보니까 기관 외국인은 같이 샀네.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개인들은 이렇게 돼 있어.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장중 투매 안 나온다 그랬죠. 장중 투매는 아직은 안 나왔어요. 많이 빠진다고 장중 투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잡아드릴 때 진짜 여러분들 저는 정확하게 잡거든요. 장중 투매는 안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신용 잔고는 줄어들고 있고. 근데 이것도 보면은 투매 일종이긴 해요. 사실상. 왜? 그냥 던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신용 잔고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신용잔고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런 물량들은 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이 신용잔고를 그 신용이나 미수나 스탁론 쓰시는 분들은 돈을 못 채워 놓으면 내일 뭐가 나와요? 반대 매매가 나와요. 그러면 내일 반대 매매는 얼마에? 하한가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아침,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 하락해서 시작을 하면 음봉 말고 양봉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시장은 지금 현재로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시장은 여러분 양봉이나 십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했죠. 근데 오전에 그게 진행이 되다가 뭐야? 북한 이슈 때문에 뒤집혀 버렸단 말이에요, 사실상. 북한 때문에 이제 뒤집혔지만 내일 같은 경우도 물론 오늘 뉴욕 증시를 봐야겠지만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보면 오늘 말씀드린 게 내일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반대 매매는 내일 또 나올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자리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자리인 건 분명하지, 좀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매도 자리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홀딩해서 반등을 노릴 자리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신용잔고 있죠? 요거 이제 감소, 그 다음에 장중에 지금 보시면 뭐예요? 장중에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들어오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개인들이 조금 팔고 있다라는 거. 근데 요거는 장중 투매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로서 이제 저점 매수에 이제 가담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제 긍정적인 거고, 외국인이 막판에 또 선물을 매수했네요. 선물을 매수했습니다. 얼마? 한 2,500억 가량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매도는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기관들이 지금 좀 더 난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샀다 다시 판 정도고, 그죠? 기관들은 계속 팔고만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9월 중순 이후에 이렇게 수급이 꼬여 있는 거죠. 악재가 나오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내려온다.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바닥을 잡아가는 이제 그런 수급들.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추이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이제 내려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기관들이 좀 사고 있긴 한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저점 매수에 좀 가담을 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너무 우려감만 크진 않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종목들을 매매해야 되겠어요? 자, 중요한 거는 얼마나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종목 선정이 좋으냐면 VIP 가족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바닥 잡으면 튀어오를 수 있는 주식을 나는 매매를 해야만 해요. 하지만 장이 빠질 땐 그런 종목도 어떻게 같이 밀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 빠지다 지수 올랐죠. 근데 어제 잡아드린 종목이 여러분들 뭔데요, 제가? 그래서 다들 지금 제가 장중에 이제 그 카톡 내용 보내드리고 요거대로 대응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도 지금 전략 종목으로 인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넵튠 이런 종목들 많이 이야기 드렸잖아요, 사실상. 그죠? 저는 팔았는데요. 그러면 다시 사게끔 어저께 사인 드렸죠. 그지? 자, 봐봐요. 신규 추천주 인지 디스플레이. 지난번에도 한번 추천드렸고 얼마? 2,520원이야. 어저께 지금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저께 또 추가 매수했거든요. 잠깐만. 잠시만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어제입니다. 어제 9월 23일 날, 그죠? 수요일이죠? 어제 지금 보시면은 요 글씨 글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셔야 되는데 아침 오전 9시 11분에 얼마? 그러니까 추가 매수엔 신규 매수예요.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2,700원 이하, 5에서 10%, 기존 거 포함 얼마? 10에서 15%가량 매수합니다. 이게 어제 나간 시그널이에요, 여러분들. 어제 나간 시그널인데 어제 급등 나왔죠. 거의 상한까지 얼마? 3,160원까지 올라갔어요. 자, 시간을 보시면 몇 시에요? 9시 11분이죠. 그죠? 아침에 장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전략 종목으로 등록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 그냥 주시지 않아요. 사실상 시장이 안정되거나 반등 나올 때 굉장히 빨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도 이 종목은 무조건 비중을 좀 실어야겠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자신 있게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제 분위기 어떻게 했어요? 안 좋았잖아. 시장이 어저께 빠졌죠, 여러분들. 그죠? 장중에 얼마나 빠졌어요? 코스피가 1.9%.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얼마? 더 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응을 잘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빠지니까 갖고 있는 종목이 손실 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종목이 큰 문제는 없다면 지금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로 뭐 선별해서 지금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 뭐 매도보다는 홀딩 내지는 매수하자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9시 23분 코스닥 어저께 2.4% 빠졌거든요. 근데 어제 인지디스플레이 매수 사인 드렸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시장이 안정되고 올라갔을 때 우리는 수익을 빨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라고. 자, 지금 보면 9시 23분에 그 9월 23일이죠. 9시 11분에 여러분들 문자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가격을 줬어 안 줬어? 가격을 충분히 줬죠. 가격을 충분히 줬죠. 가격을 충분히 줬습니다. 요때 매수하고 바로 치고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죠. 근데 저는요 이거 늦게 봐갖고 지금 걸어놓긴 했는데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날아가나 보다 놓친 사람은 뭐야? 매수할 수 있었잖아. 매수했으면 더 큰 수익이 지금 돌아오는 건데,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급락장에도 여러분들 정신 차리면 급등주를 우리가 얻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넵튠 같은 경우도 예전에 9월 22일 전략 종목으로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죠, 여러분들. 1,900원, 그지? 전략 종목으로 언제? 이번 주 화요일 날. 하이비전 시스템, 한스바이오메드 다 있잖아요. 여기서 물론 더 빠진 것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들 급등 나옵니다. 텔레칩스 어떻게 돼 있어요? 급등 나왔죠, 그지? 텔레칩스 자율주행으로 날아가네, 그죠? 오늘 동구 SNC 같은 경우도 오늘 올라가다 좀 밀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 근데 넵튠 같은 경우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야. 지금 어제 추천드렸죠. 몇 시에? 9시 41분에. 그지? 지금 VIP 가족분들 여러분들 제 리딩 받고 있는 알파 이용하시는 VIP 가족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맞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저께 두 종목 샀잖아. 인지디스플레이 어저께 차익했죠? 팔고 나서 여러분들 더 갔을 수 있어. 괜찮아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시장에서 살아남고 뭐 할 수 있어? 수익 보고 우리가 버텨서 또 더 많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9시 41분에 넵튠, 그죠? 얼마? 1,900원 이하. 비중 얼마? 5%. 지수에 매물 나오는 중이니 싸게 잡으면 좋지요. 이렇게 문자도 드렸죠. 근데 지금 넵튠이 여러분들 오늘 급등 나왔잖아. 그죠? 넵튠은 왜 오른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 때문에 넵튠을 샀다가 고점에 좀 팔고 다시 잡았어요. 왜? 이거는요 카카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합니다. 왜 더 중요해요? 왜 더 중요해? 여러분들 유튜브로도 지금 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그 보시는 분들도 제가 어떤 이야기 드렸는지 집중해 보시면 내용 아실 거예요. 넵튠, 그죠? 뭐 배그 상장이 아직 남아 있다고요. 배틀그라운드가 우리나라 게임사 중에 영업이익 두 번째예요. 넥슨 다음인데, 그죠? 그래서 괜찮아요. 우리가 그때 카카오 게임즈 매매했을 때가 여러분들 이 구간이고 다시 밀렸네. 급락할 때 잡았네. 1,900원 저점이네요. 그죠? 어제 오늘 급등 나왔죠.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14,300원. 상한가는 둘째 치고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10%만 먹어도 이거 어디야? 아니면 오늘 같은 날 이거 뭐야? 6에서 8%만 먹어도 얼마인데? 아니면 수익 실현만 해도 어디에요? 근데 중요한 건 비중 제가 정해드렸잖아. 이런 거 전략 매매가 아니에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비중 있게 삽니다. 직접 지정해서 드린 거잖아요. 그 두 가지. 그지? 그럼 이 두 종목 얼마? 20%, 15%에서 20% 샀으면 어제 오늘 차익 실현했으면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뭐야? 버티는 거거든, 사실. 버틴다고. 버틴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이 내려와도 나는 차익 실현을 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다고요. 버티면은 결국에는 부러지지 않잖아. 그럼 바닥 잡고 올라갈 때 그때 뭐 할 수 있어요? 손실이 줄어들거나 수익 실현할 수 있겠지, 다시.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비중 있게 여러분들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데 어제 같은 날 특히 이제 어제 같은 부분들이 이제 피크였죠. 그 성과가 굉장히 지금 빨리 나온 거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종목 하나를 여러분들 매수했어요. 종목 하나 매수했어. 그죠? 오후장 다 보다가 언제? 2시 50분인가? 40분인가? 오늘 종목 하나 샀죠. 입지 조금만 사겠습니다.
해서 매수했어. 오늘 매수하기 시작을 했어. 그 종목은. 여러분들 빅히트 엔터 상장 관련주고 뭐 몇 가지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게 있으실 텐데 그거 플러스 지금 삼성전자 증설수혜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게 CIS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필름 같은 거, 디카 같은 경우 찍으면 파일이 저장되죠. 근데 예전에는 필름에 저장이 됐는데 지금은 어디? 예? 그 이미지 파일이 저장이 돼요.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해? CIS라고 하거든. 그거 관련주예요. 예. 근데 오늘부터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 BTS 관련주 언제? 공모주 청약이 여러분들 언제인 줄 아세요? 추석 끝나고 해요. 그러면 지금 다 지났잖아. 카카오뱅크 관련주도 한번 올랐어.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뭐예요? SK바이오팜도 급등 한번 하다가 밀렸어. 카카오게임즈도 급등하다 밀렸어. 크래프톤 관련주 오늘 급등 나왔네. 근데 지금 빅히트 관련주는 여러분들 올라가다 지금 뭔가 시세가 아직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지만 저점 대비 많이는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한번 기대감이 생길 가능성이 높겠지. 그죠? 공모주 청약이 10월 5일에서 6일이에요. 잠깐만 날짜 맞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왜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응?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다쳐. 그냥 야 다 끝났는데 왜 들고 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맞네. 10월 5일에서 6일이에요. 공모주 청약이 있습니다. 공모주 청약. 그 다음에 상장은 15일, 14일. 그 정도 지금 날짜가 나왔어요. 무슨 부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살 종목이 진짜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략 종목 등록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분명히 그건 있어요. 저는 홍 전문가님, 저는 현금이 많지 않아서 갖고 있는 것만으로 홀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누군가는 뭐예요? 현금 비중이 조금 있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그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이제 전략 종목이나 이런 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산업에 대한 큰 그림 있죠. 큰 그림은 결국 변하지 않는데 잡아드릴게요.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뭐 5G. 신재생 에너지는 어쩔 수 없어요. 전 세계의 흐름이에요. 산업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그걸 이제 스타트를 끊었어요.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만 써서 우리 제품에 납품을 해. 석탄이나 석유 떼가지고 전기 만들었는데 그걸로 공장 가동해갖고 만든 반도체 안 쓰겠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럼 신재생, 태양광, 조력, 수소 내지는 풍력 이런 것들 있죠. 신재생. 그걸로 또 그러면 전기 생산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재생 무조건 좀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신재생 여러분들 뭐예요? 풍력, 태양광, 여기서 이제 수소 이런 것들. 전기차는 개념이 좀 다르죠. 전기차는 개념이 좀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차는요, 수소차 관련주 니콜라가 급락했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어. 니콜라는 여러분들 메인이 아니에요 사실. 아시겠어요? 너무 많이 거품이 껴 있었던 상태에서 뭔가 좀 찜찜한 부분들이 지금 요즘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수소차를 가장 많이 파는 게 현대차인데, 넥소, 그죠? 얼마 전에 그다음에 현대차 수소 트럭 개발했고, 스위스의 연료전지 수출했죠. 그 다음에 이제 5G는 결국 화웨이 제재의 어떤 수혜주고, 반도체 재료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고, 웹튠 관련주, 그 다음에 엔터 관련주. 근데 엔터 관련주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 빅히트가 상장하고 이후에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뭐처럼? 카카오게임즈 상장하고 밀린 것처럼. 그래서 엔터는 조금 신중을 해야 할 필요는 있는데, 웹튠 관련주 되겠죠. 여러분들 왜 맨날 핸드폰으로 만화 보거나 웹소설 보시는 분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 좀 보셔야 되고, 바이오, 그다음 자동차 섹터.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으로 나열해 드린 게 아니라 섹터로 구분해 드린 거잖아요, 이게 사실. 그죠? 건강기능식품. 사람이 건강히 오래 살고 싶은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형류. 우리나라가 이런 거 기가 막히게 하죠. 그 다음에 원화강세 수혜주, 음식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가장 좀 강력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분야인 거고요.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업종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 업종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덧붙이자면 자동차 섹터에서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뭐 이런 거 있죠. 왜 철보다는 플라스틱이 가벼우니까 연비가 좋아질 거 아니야, 그죠? 네. 당연히 그러면 철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거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관련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림들을 아시면은 굉장히 좀 좋은 거죠.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분명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굉장히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상대적인 것 같고. 제가 이 리딩을 하고 여러분들께 안내 드렸을 때는 그 리딩대로만 맞춰주셨다면 지금은 물론 우려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잘 해결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게 이제 넵튠, 인지디스플레이 말 다 했지. 어제 오늘 20% 이상 급등 나온 종목 여러분들 누가 추천하겠어요? 그것도 어제 잡았어. 장 빠질 때.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뭐예요? 기다렸지. 최대한 기다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힘들거든 사실. 현금 있어도 여러분들 타이밍 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 조금만 밀리면 사고 싶거든 이게 사람이. 옛날에 급등했던 종목이고 빠졌다가 잠깐 오르잖아요. 이제 오르나 보다 해갖고 덥석 사요. 덥석 산다고. 그러고 나서 물리면 아씨 괜히 샀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분석을 할 줄 모르고 매매를 할 줄 모르면 당하게 돼 있다고. 근데 결국 우리도 오늘 매수한 거 여러분들 끝까지 기다리다가 막판에 그죠? 5% 샀어 5%. 100이라는 거에 5% 샀다고. 많아? 아니에요. 근데 오늘 수급 보니까 뭐 외국인 매수했던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 빅히트 엔터 상장 수혜주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수가 폭락한 자리에 매수를 했고 이슈도 있고, 그래서 반등하면 굉장히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신감을 가질 필요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어떻게 시장을 이끌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또 이제 계좌 관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저를 모르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알아가셔야겠지만, 저 사람은 이제 하는 거 보니까, 홍준문가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죠? 점점 서로가 이제 맞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아까 이제 상대적이라는 이야기 드렸죠. 상대적이란 말씀 드렸는데, 지금 3월달 같은 경우 현재로서는 3월달 시장이 여러분들 기회라고 지나고 보면 알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구간도 또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 아직은 몰라요. 그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것도 뭐 또 하나의 기회일 수 있는 거죠. 급락이 무서웠죠. 주식을 접어야 되나? 주식해서 깡통 차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언제? 3월달에. 하지만 그때가 바닥이죠. 그때 심리는 굉장히 어떻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심리를 이때랑 비교해 봤을 때, 야 3월달도 못했는데 지금은 괜찮은데요 하시는 분들 물론 계실 거지만 대부분 힘들 거예요. 왜? 고점이 장 잘 나갈 때 막 매수를 막 덥석덥석 많이 했으니까 그래요. 사실상. 근데 중요한 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가? 기회인 거죠. 왜? 싸니까. 내려왔으니까. 근데 현금이 있는 사람은 좋은 거, 현금이 많지 않은 사람은 조금 신중한 거, 현금이 아예 없는 사람은 조금 더 어려운 거. 그 차이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오히려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리딩도 잘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시황 잘 써드리고 잘 이끌어 드릴 테니까 이제 그 부분들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도 오늘 수급은 요 정도면은 나름 수급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선방한 것 같아요. 사실상. 그리고 오늘은 전략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전략 종목에 대해서 제시해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전략 종목 하지 말고 갖고 계신 거, 그 다음에 혹시 뭐 담당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 지금 뭐 VIP 가족분들이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그냥 리딩에 맞춰서 오세요. 아니면 기존 갖고 있는 그 종목만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추천 나간 게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하지 마라. 그러면 뭔데? 그 종목은 정지예요. 화요일날 종목 드린 게 이번 주까지는 그냥 그거 하고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어가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체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께 뭐 잡주 드리는 게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꼭 좀 잘 지켜주시면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어떻게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고, 현재 우리의 어떤 매매는 뭐예요? 시장 주도주를 여러분들께 또 선별해드리고 있는 이제 그 상황인 만큼 기대감을 좀 가져보자. 그래서 이런 어떤 힘든 구간도 조금 내일 아침 정도까지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곧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요 차트 흐름 간단하게 요거 한번 짚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하고 반등 나왔죠, 여러분들. 요게 지금 요거거든요. 보시면 요렇게 있어요. 요렇게 되죠. 그러면 보시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지금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길이가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제가 오늘 길게 그렸는데 이거보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보다 이게 길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게 길죠. 조정폭이 커지죠.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돼? 반등 사이즈는. 그러니까 반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빠질래도 빠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제 넘어가면 더 길어지는 거거든, 사실. 이게.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럼 뉴욕 증시가 올라야 되는 이유는 뭔데요? 트럼프 본인 자신이 위해서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그렇게 휘청휘청거린다면 사실상 그것들을 어느 정도 뭐 지켜내기 위한 액션들이 나온다. 이제 그게 항상 폭락이 나왔을 때 반응이죠. 뭐가 생겨요? 기대감. 근데 그 기대감이라는 게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빠져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추세 전환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뭐야? 공통적인 건 기술적 반등이든 추세 전환이든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내일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오늘 추천했던 종목들, 그다음에 지금 종목들 아까 업종 간단하게 적어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 종목이 과연 뭐가 있을까는 미리 다 당연히 제가 분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오늘은 종목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왜? 종목 숫자가 여러분들 너무 많아질 수도 있고, 그죠? 오히려 종목은 드렸는데 날아가 버리면 또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단기적으로 끝날 종목들은 아니라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그때 또 공개해드리고, VIP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도 공개를 해드릴게요. 근데 그 업종이 뭔지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자, 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저는 내일 장충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바로 마치겠습니다.